증여세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뭐 이제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포함 부분도 그렇지만 네. 증여로 오해받을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예, 간단하게 증여세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증여세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으로 어떤 재산이나 현금을 받게 되면 그때 부과되는 세금인데,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.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증여세 세무조사는 네. 왜 받는 것일까요? 사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, 제일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내가 증여세를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신고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고, 그 다음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갑자기 취득하게 됐을 때 그 취득 자금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, 흔히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자금 출처 조사, 이런 조사들이 증여세 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. 사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왔다는 거는 잘못 신고된 부분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. 아니면 신고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 탈루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조사가 선정됐다,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, 사실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신다 그러면 많이 이제 놀라시겠지만 좀 침착하게 대응을 처음부터 잘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데, 그 통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는다,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통지서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지 어떤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, 그런 이제 판단이 서시게 되는 거죠. 이런 부분이 또 그 대상이 확대가 되거나 네. 아니면 조사가 증여세로 나왔다가 뭐 통합조사로 전환이 된다거나 네. 또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리스크에 대한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증여세뿐만 아니라 뭐 과세관청 조사팀에서 어떤 혐의사항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의문사항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질 내용과는 맞지 않는 그런 거짓된 소명을 한다든지, 그런 거는 꼭 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제 소명 자료 근거 하에 소명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부분입니다. 어차피 그런 내용들이나 근거나 증거들은 이미 세무관청에서 가지고 있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니 네.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. 네.